만약에 제가 보라색 2개를 모았어요.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보라색 2개를 내고 이 셋 중에 하나 원하는 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. 근데 1단계, 2단계, 3단계 카드가 있어요. 얘가 1단계, 2단계, 3단계거든요. 여기 보면은 깃발의 점이 개수가 단계 표시예요. 2단계 카드는 무조건 1단계가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. 이렇게 그냥은 못 깔아요. 그럼 얘네부터 사야 되네요. 맞아요. 2단계, 그 1단계는 그래서 무조건 3개밖에 못 써요. 첫 번째다 깔 수 있고, 만약에 1단계 카드가 뭐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. 이 카드. 1단계 먼저 써요. 술 먹었어요? 드세요. 스틸. 오늘 약. 네, 그런 거고. 그래서 자원을 모아서 카드를 사가지고 카드에 점수가 있고 끝났을 때 이제 이 점수 합산해가지고 점수를 먹는 거고요. 그래서 카드 사는 건 그렇고, 그다음 자원 먹기. 자원 먹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, 오늘 MBC로 취재 나오셨는데요?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줄을 선택해서 자원을 먹겠다 하면은 여기다 올려놓고 일단 이 자원을 받는 거예요. 보라색, 회색, 노란색 2개죠. 그러면은 보라색 하나, 회색 하나, 노란색 2개를 받아서 가져오는데, 가져와서 내 선반이 있어요. 이 선반에다가 올리는 거예요, 자원을. 근데 올릴 때 제약이 있어요. 이 선반을 보시면은 같은 줄에는 같은 색깔의 자원만 올려놓을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막 이런 식으로 섞는 게 안 돼요. 그리고 다른 줄에 같은 자원이 이렇게 있어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같은 자원이 여러 개 줄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의 줄에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야 된다. 근데 다음에 얘랑 얘만 먹을 수 있나요? 그렇진 않고, 만약에 그 다음에 제가 회색을 먹는다 그러면 회색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언제든지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. 자리를 바꾸는 건 자유지만 이 제약사항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, 그 제약사항만 맞추면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자원을 또 먹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을 먹게 됐다.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놀 데가 없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보라색을 반납을 해야 돼요. 반납을 해야 되는데, 반납할 때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신앙트랙 한 칸씩 전진을 할 수 있어요. 욕심쟁이를. 그쵸. 무조건 그거 쓰면서 먹어야 되네. 맞아요. 욕심을 부리면 먹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,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를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노란색을 먹고 싶어서 얘를 선택해요. 그러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먹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노란색은 여기 놓을 수 있는데 파란색은 놓을 데가 없잖아요. 그땐 파란색을 반납하면 쓸데없이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자원 관리를 잘해야 돼요.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엄청 빨리 가겠네. 그렇진 않더라고요. 네, 빨리 가진 않더라고요. 왜냐면 다들 자원 관리를 하면서 하니까. 먹으니까 이제. 그래서 그런 게 있고, 그래서 자원은 그렇게 하면 되고, 빨간색 구슬은 그냥 내가 이거 빨간색 구슬 이렇게 먹잖아요.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 트랙 한 칸 가는 거. 네, 빨간색 그래서 한 한 칸. 개밖에 없구나. 네, 그거고, 이 트랙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고,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샀어요. 그러면은 지금 액션이 제가 2개 설명드렸거든요. 카드 사는 액션이랑 자원 먹는 액션이 있고, 마지막 3번째 액션이 생산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자원이 이렇게 있고 카드가 이렇게 깔려 있다 그러면은 생산 액션을 하면은, 이것도 생산 액션이고 이것도 생산 액션이에요. 여기에 회색 자원을 하나 올리면 이 자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왼쪽에 자원을 올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. 이게. 그래서 생산 액션 할게 하면은 하고, 이거는 이제 아무거나 자원 2개를 올리면 원하는 자원 하나로 뭐 받을 수 있게 해준다, 뭐 이런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생산된 자원은 금고로 가요.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금고로 가요. 금고는 제약사항이 없어요. 그냥 막 쌓아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기에다가 막 7개씩 필요한데 6칸밖에 없잖아요. 이럴 때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쌓아놓고 꺼내 쓰는 거예요? 네, 그때 꺼내 쓰는 거라서 여기에 놓는 자원이 훨씬 좋죠. 제약사항 없이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산 단계를 거쳐서 자원을 이제 또 모을 수가 있어요. 그 생산을 통해서 이거 신앙 점수도 계속 얻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산 액션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생산 액션 할 때 얘네들 다 쓸 수도 있고, 원하지 않는 건 안 써도 돼요.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다, 얘 같은 경우 부족해서 안 되겠죠. 얘는 못 하는 거고. 그래서
좌측에다가 재료를 먼저 싹 다 올려놓고 한 번에 결과물을 한 번에 싹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해서 그러니까 생산물로 나온 거를 다른 곳에 재료로 쓸 수는 없어요. 무조건 재료를 미리 한 번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생산을 받아서 네, 그게 생산 액션. 노랑, 보라, 파랑 하나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액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생산이고 신앙 트랙은 이제 신앙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. 이 신앙 점수를 얻을 때마다 전진을 하다가 쭉 전진하다가 내가 만약에 제일 먼저 이 첫 번째 교환 칸이거든요. 이 빨간색이 교환 칸이 3개가 있는데 교환 칸에 먼저 도착을 하면 전체 플레이어가 신앙 평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 있죠. 노란색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얘를 뒤집어요. 그리고 게임 끝날 때 얘를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.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데 누군가가 신앙 여기 갔다 평가를 하면 나는 여기 못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는 얘를 버려야 돼요. 이 점수를 못 먹어요. 그냥 끝난 거예요. 이거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 다 못 먹는 거예요?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착을 이 안에 못 들어갔다. 노란 사람이 그러면은 다 못 들어갔으면 다 못 먹는 거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네, 같이 먹는 거예요. 그래서 남들이 막 느리게 가고 있을 때 나 혼자 빡빡빡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수 나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여기에 도달을 하면 스플래터처럼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다 하고 나서 합산된 점수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도 끝나고 아니면 이 카드 개발 카드라고 하는데 개발 카드를 누군가가 7장을 모으는 순간도 이제 그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끝나요. 7장밖에 못 모아요? 네, 7장 모으기 힘들어요. 이거 사실 7장 네 게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위로 찍으시는 거예요? 설명을 해야 될 게 카드를 이 상태에서 제가 2단계를 사잖아요. 근데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. 이 색깔은 이제 뭐 보라색을 뭐 여기다 올려도 되고 여기다 올려도 되는데 카드를 2단계 카드 사면서 하나를 올리는 순간 이걸 덮어요. 그럼 이 생산은 없어지고 얘 대체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근데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거예요? 색깔 상관없이? 네, 그쵸. 단계만 맞으면 돼요. 1단계 위에다가만 올리면 되고 2단계 카드니까 3단계는 2단계 위에만 올리면 되고 색깔 상관없이. 이 생산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? 얘는 계속 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얘는 못해요. 얘는 이게 됐으니까. 그래서 생산이 하나, 둘, 셋, 4개 총 보드판 안에서는 4개까지 있고요.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3단계까지 가기 힘든가 봐요? 쉽지 않죠. 게임의 끝이라니까. 그쵸. 3단계 가기 쉽지 않고 왜냐면은 1, 2단계 다 먹은 상태에서 올려야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귀족 카드가 있어요. 스플렌더 귀족 같은 건데 이게 위에 조건이에요. 내가 2단계 노란색 깃발 카드를 보유하는 순간 이 귀족 카드를 이제 여기다가 왼쪽에다 깔 수 있거든요. 이 귀족 카드는 4점, 승점 4점도 주고 생산도 플러스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. 파란색 하나를 올리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조커를 받고 신앙도 하나 올리고 되게 좋죠. 좋네요.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내려놓는 건데 요거는 각자 시작할 때 섞어서 4장씩 받아요. 그 다음에 2장은 버려요. 2장을 나만 가지고 있다가 조건에 만족하는 순간 그냥 그때 딱 내려놓으면 돼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이 붙어 있는 게 있고요. 이건 생산이고 이런 거는 창고예요. 그러니까 추가 선반 같은 건데 자원을 받아서 보라색 뭐 이렇게 꽉 찼다 그럼 보라색은 여기다가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네, 추가 선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이거는 회색 자원 내가 5개가 금고든 선반이든 있어요? 5개가 모인 순간 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흰색 구슬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아무것도 안 주는데 내가 이걸 깐 순간부터 흰색 구슬은 보라색 자원을 줘요. 네.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자원을 넘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, 무조건 맞아.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 있고 그래서 이거 창고 있고 네, 뭐 이런 거 다 종류별로 있고 요거 마지막 종류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카드를 살 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 6개 필요하잖아요. 요게 있으면 파란색 5개 만들어도 돼요. 파란색 자원에 한해서 1개를 할인받고
할 수 있는,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할인 능력, 창고 능력, 예, 생산 능력, 이렇게 흰색을 대체해 주는 거 이렇게 딱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잘 판단해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.